베트남 축구가 중국과의 매치에서 0대2로 패배하자 축구 팬들은 큰 충격과 실망을 표현했다. 필립 트로시에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전반은 0대0으로 접전을 펼쳤으나 후반에 스로잉 상황에서 실점하며 패배를 안게 되었다. 박항서 감독 시절에는 중국을 이기며 선두에 올랐던 베트남 대표팀이 트로시에 감독으로 바뀐 후 패배를 거두면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베트남의 패배에 분노와 실망이 나타나며 중국 축구를 향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트루시에 감독은 박항서 감독의 수비 중식 전술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성향의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과가 충분치 않아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베트남이 중국에게 0-2로 패배하자 베트남은 큰 소란 속에 몰렸습니다. 박항서 감독을 다시 부르라는 큰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축구 강국이 아니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의 상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립 트로시에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지난 10일 중국에서 개최된 평가전에서 0-2로 패배했습니다. 전반전까지는 0-0으로 접전을 펼쳤으나 후반 1분에 중국에게 실점하면서 패배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중국은 뉘앙의 왼발 크로스로 박스 안으로 공을 넣어 왕 치우밀가 오른발 논스톱 슛으로 베트남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는 베트남이 레이에게 쐐기골을 내주며 0-2로 끝났습니다. 베트남 선수 중 한 명은 후반 85분에 거친 파울로 인해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아래서 신사적인 플레이를 했다는 이미지가 사라지고 중국은 오랜 전통적인 강팀으로서 베트남을 이기면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박항서 감독이 지휘했을 때 베트남은 중국을 이기는 기록이 있었는데 이 패배로 인해 축구 팬들은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베트남 설날에 중국을 3-1로 이기며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트남 총리가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과 세뱃돈을 전해주는 등 국가적으로 큰 관심과 기뻐하는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패배로 인해 베트남은 중국에게 대승을 거둔 영광을 잃었고 아시아 축구 팬들은 베트남의 실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루시에 감독은 지난 9개월 동안 팀의 개혁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중국전에서는 그의 감독 실력이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루시에는 박항서 감독이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발전시킬 것이라고 큰 소리를 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배와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베트남 언론과 팬들의 반응은 분분합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무례하게 플레이한다는 비판과 자만심을 드러내며 중국전에서 얻어맞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로시 감독은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팀을 개혁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감독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중국에게 패배하면서 아시아 축구 팬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팀의 위상은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루시에 감독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팀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리고 베트남 축구는 어떤 발전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그들의 의견 중 일부입니다. 베트남하고 친선 경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손흥민까지 불러와서 혹사시키는 축협회장은 사퇴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하게 만들다니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다냐. 팀 포텐셜이 낮은 팀들끼리 경기에서는 방어 위주 역습 전략이 전통적으로 잘 먹히는 게 정설.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는 세트 플레이 포지셔닝 등등등 모자란 점이 너무 많아져서 실수가 많아지기 마련. 베트남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대표팀 감독을 믿고 좀 기다려주는 자세도 필요한 듯. 트루시에가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정석적인 전략을 모를 리 없는 감독이 결정했다면 나름 생각이 있을 듯. 잘 따라줄지 말지도 문제긴 하고. 박항서 감독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세대 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수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거죠. 카타르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성과가 나오는 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뿐이네요.
박항서 감독이야말로 베트남에 미련 두지 말고 산뜻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야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배은망덕한 곳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세상이 지들 발 아래로 보였겠지. 어쩌다가 운 한번 좋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들은 다시 없을 것이다.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중국 베트남 둘 다 쿵푸 축구에 젖을 축구 하더군요. 이번 베트남 경기는 베트남에서 요청을 했고 초청비 플러스 체류비 베트남 협회가 부담한다는 뉴스가 나왔던데 경기를 안 하면 좋겠는데 축협이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지만 부상 없이 베트남을 한 8대0, 9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네요. BJ 클린스만이 적대 축구해서 골 별로 안 날 것 같지만요. 어쨌거나 이번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평가전에서 대한민국이 대량 득점은 무실점으로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베트남 애들의 근거 없는 거들먹거림이 사라질 듯. 그래서 경기 전 인터뷰에 트로시엘 감독이 수가 있었지. 복수로 중국이 벼르던 경기였어. 해당 경기도 심판이 중국 심판이라 베트남은 저도 그렇게 타격이 적게끔. 2골 먹혔지만 좋은 장면도 있었고 내용도 별로 꿀리지도 않았고 키읔키읔. 박항서 후임 감독으로선 이게 최선일 거야. 중국 더티플레이도 하니. 무승부가 됐더라면 좋았겠지만 많이 더러웠지. 근데 트로시에게도 월급 깎자고 하겠지? 공산당 더비에서 중국이 이겼습니다. 중계를 봤는데 정말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전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진을 안 하고 백패스가 너무 많았고 마지막에 우레이에게 먹은 골도 백패스를 잘못해서 빼앗겨서 당한 것입니다. 백패스가 많은 것이 감독의 전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너무 허접하더군요. 베트남은 이제 동남아 최강 자리도 내준 것 같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정말 대단했네요. 이런 팀으로 경기를 하는데 전력이 더 강한 팀들을 이기는 팀으로 만들다니.